안녕하세요. 상산손해사정 대표 최원현입니다. 부신경절종은 우리 몸에 드물게 나타나는 종양입니다. 전신에 걸쳐 퍼져 있는 특정 신경세포에서 유래하기에 발생하는 위치가 다양하고 이에 따른 증상 및 예후도 개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배아 신경조직에서 유래한 세포이면서 부신 및 일부 혈관, 신경 부근에서 발견되는 곁신경절의 성격을 띠기에 곁신경절종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곁신경절종은 크롬친화 세포에서 발생하는 신경 내분비 종양의 일종으로 부신 수질이나 크롬친화 세포가 위치한 척수를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부신 외 복강이나 흉강 등에서도 발생하는데요. 종양 자체가 느리게 자라기에 조기 발견이 어렵고 우연히 영상 검사를 통해 발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통은 양성이지만 부신 주변 부위로 침입해 전이 되면 악성 종양이 될 수 있습니다. 235-48 부신경절종 폐혈갱래머의 분쟁 논란. 부신경절종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분쟁이 소지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종양이 발견되면 수술을 통해 제거한 뒤 조직 검사를 수행, 검사 결과를 통해 진단명과 코드가 결정되는데 여기서 향후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종양이 오늘은 양성이지만 내일은 악성으로 변성될 특징을 타고 낮다는 사실로 이에 다른 종양과는 달리 조직검사 결과로만 악성이나 양성을 확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통은 전이가 있을 때만 악성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발생합니다. 1점 진단 코드에 따른 분쟁. 부신경절종은 그 증상이나 악성도의 판단, 중증도에 있어 당장은 양성이지만 언제라도 악성으로 변할 여지가 높습니다. 하지만 당장 진단 코드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예후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D35, D48 등의 코드가 부여되는 일이 많습니다. D35는 양성이기에 보험금 수령이 아예 불가하고 D48은 경계성 종양이라서 보험금의 10, 30밖에 수령받지 못합니다. 이마저도 보험사에서 면책이나 감액을 시도하려 한다면 보험금을 아예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2점 진단받은 시점에 따른 논란. 국내 분류 기준이 개정된 2021년 이전 가입자라면 양성으로 판단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개정되기 이전에는 전이 여부에 따라서만 구분했기에 보통 비암성의 양성으로 치부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국내 기준이고 국제 기준상에서는 이전부터 악성으로 분류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성도 판단 여부. 235-48 부신경절종은 단순 종양의 경우 양성, 악성도가 하위로 판단될 경우 경계성으로 간주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에 보통 35-48 등으로 진단 코드가 부여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형적인 검사 방식이나 주치의 개인적인 판별 기준 등으로만 악성도를 100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마땅히 암으로 진단되어야 함에도 관행적으로 양성 및 경계성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암진단비, 지급 시의 적용 기준을 조직검사 결과에 둡니다. 이에 아무리 악성 종양이라도 진단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조직검사에서 양성으로 간주될 만한 사항이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제3의 병리 전문가를 통한 의료 자문을 통해 현장 검사 등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수의 병리 전문가들이 종양을 구분하고 분류할 때 참고하는 사항이 바로 국내가 아닌 국제분류 기준이라는 것이죠. 앞서 설명한 대로 국제분류 기준상 235-48 부신경절종은 악성 종양에 해당됩니다. D48로 진단받고 암보험금 수령까지 성공 가능성 높아 보험사와 분쟁 중 상산손해사정의 업무를 위임하신 의뢰인 박교님은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받은 D48 코드로 일반암에 해당되는 암진단비를 수령하셨습니다. 애초 보험사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부분은 예후가 위험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변 조직으로 침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장기로 전이될 여지도 낮다는 것이죠. 이에 고액의 암 진단비 지급을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본 손해사정은 국제분류 기준상의 악성 종양 해석과 주치의 소견서 그리고 관련 판례 등 보험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악성도의 기준이 전문의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또 조직검사상 악성과 양성을 뚜렷하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도 애매모호한 현재의 진단 상황을 지적하는 요소가 될 수 있었는데요.
현재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악성 신생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불량한 예우를 가진 과거 사례를 찾아 그 모호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가 주장하는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보험 청구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내 질병을 판단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디까지나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금액을 감액하고 면책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혼자서 힘으로 막강한 보험사와 분쟁을 이어가기 어렵다면 14년 경력의 다수 성공 사례를 보유한 상산손해사정과 함께 하실